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김수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희귀 유전질환 진료에 관심이 많았어서 인하대병원이 경기 서북부권 희귀질환센터로 지정된 이후에 2019년 9월부터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위험 신생아와 미숙아들을 돌보고 있고, 저희 센터는 복지부 지정 신생아 지역 집중 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저는 2016년 3월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아청소년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사춘기, 여러 가지 갑상선이라든지 당뇨, 이런 내분비 계통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학교 신체검진에서 발견된 혈뇨라든지 단백뇨, 그다음에 선천성으로 뭔가 신장이나 요록에 기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신증후군이나 유전성 신질환, 이런 소아신장 분과에서도 진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귀질환센터에서 소아나 가족 쪽의 희귀 유전질환에 대해서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전문 진료 분야도 알려주세요. 저는 아픈 아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직후에 스스로 숨쉬고 체온 조절 이런 것이 불가능한 우리 미숙아들 뿐만 아니라 선천성 기형으로 여러 수술과 시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아기들을 중환자실에서 돌보고 있고요. 급성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주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퇴원 이후에는 이 아가들이 잘 크는지 또 발달과 성장을 확인해주고 필요한 각 파트에 또 연결을 해주는 게 또 제 일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힘든 때도 있고 보람된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보람된 순간은 저희는 소아과 의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제가 치료하고 저희 전공의들이 열심히 치료해줘서 많이 좋아져서 병원을 나갈 때, 그리고 저희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때, 그럴 때 너무너무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저는 희귀 유전질환 진료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던 환자나 그 가족들이 제 도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진단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은 제 진료 특성상 저는 외래 진료가 많습니다. 네,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진료 지연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진료실을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럴 때는 환자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럴 때가 사실 제일 힘든 순간입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분만장에 아가를 직접 받게 되는데 새파랗게 축 늘어져서 나오는 우리 미숙아들이 제가 기도석관을 하고 인공호흡을 불어주면서 핑크빛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굉장히 보람되게 느껴지고, 또 인공호흡기를 달고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던 아기들이 다 자발호흡이 좋아져서 엄마 모유도 먹고 분유도 먹고, 특히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로 있을 때, 그때 정말 제 모든 힘든 것들이 다 씻겨 나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분만이 낮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명절에도 급한 순간에 뛰어나와서 아기를 받아야 될 수 있지만, 이 아기들이 잘 커서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외래에서 잘 성장을 해서 심지어 걸어서 제 외래에 방문하고 하면 그 순간만은 진짜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교수님의 진료 철학이 궁금합니다.
제 진료 철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저는 의사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환자의 병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진료실에 온 저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환자나 보호자들이 제 진료를 받고 뭔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자, 이것이 제 진료 철학입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아기들을 돌보기 때문에 사실은 아기들은 말을 못 하거든요. 아기를 위하고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철학이긴 한데, 원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물론 아기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 작은 큐까지 제가 놓치지 않고 일률된 진료나 검사, 치료를 하지 않고 아기한테 그 제일 필요한 맞춤 진료를 하려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외래에서는 아기 가장 옆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엄마이고, 엄마의 고민과 엄마의 걱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의 걱정을 들어드리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아기 간의 또 상호작용, 그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더 키워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인기가 아주 낮고 저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많이 낮은데, 그러나 이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아청소년과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희망을 하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소아청소년과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보람을 정말 많이 느끼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고, 지금 다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인하대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수련을 받지 않도록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모든 의료원들이 많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되고 싶은 인턴 선생님이 있다면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온다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아청소년과를 하고 싶은 인턴 선생님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희망을 놓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건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이 젊은 세대에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의사를 하는 게 정말 성공한 삶일까, 정말 행복한 의사의 삶일까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기로 했다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편하고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그 무게를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배우고 잘 아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우리나라에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그 분들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하대병원을 찾는, 그 중에서도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강 관련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의 경우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그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행복을 느끼고 축하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갑작스런 조산이나 또는 선천성 질환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돼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시고 힘드실 텐데 저희 의료진이 이 아기의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고자 정말 밤낮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믿어주셔서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 아기를 많이 걱정하겠지만 저희와 함께 의사소통하면서 아기를 잘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실은 여러 간호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간호사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저희를 믿어 주시고 좋은 결과를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고요. 또 퇴원 이후에도 사실 긴 여정이거든요. 우리 소아청소년과 아시겠지만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청소년까지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 순간순간에 저희를 믿어주시고 따라주시고 함께 가자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아기들을, 어려운 아기들을 훌륭히 키워주시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의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는 뭔가 희귀 유전 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가 조금 다른 것 같다거나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아이들이 모두 희귀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저희 희귀질환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건강한 신생아 아이들이 커서 내가 잘 크고 있는지 또는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우리 아이의 사춘기라든지 성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의 상담을 받고 싶다면 또 제 진료실로 오시면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건강검진을 했을 때 여기서 뭔가 이상이 발견되었다. 소변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혈압이 높다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제 진료실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정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소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 마음 그대로 소아청소년과 아이들을 치료하고 상담해주고 그 어려운 점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의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교수님의 목표는 어떠세요? 그동안 사실 이제 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고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신생아 생존율이 올라갔는데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출생 초기에 부모와 아기 간의 그 친밀한 상호작용이 굉장히 발달과 행동에 중요한데 그게 빠져있는 지금 중환자실 상황이 안타까워서 저는 이제 가족 중심 치료, 가족 중심 케어라는 것을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 도입하고 우리 아기들이 아주 고도화된 의료 기술과 진료를 받기는 하지만 추가로 엄마 또는 아빠와의 그 친밀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그 편안함과 친밀감, 안정감 이런 것들도 함께 받아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일 열심히 노력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병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미 서구의 선진국들은 많이 널리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 가족 중심 케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싶은 목표가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가족 중심 케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이른둥이 뿐만이 아니라 정상 신생아도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성장하는 아이들도 부모들도 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하시고 있는 가족 중심 케어 정말 응원하고요. 혹시 어려운 점이 생기시거나 그 아이들이 성장이나 발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혹시 유전질환이 의심됐을 때 제가 또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도움을 제가 받고 있는데 초기 케어는 하지만 그 이후에 항상 교수님께 넘겨드리면 알아서 잘 해주시는 그거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기들의 성장과 또 그 희귀질환 치료에 계속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나대병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